러시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조국을 버리는 쥐새끼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지금 러시아가 전례 없는 탈출 행렬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1년 만에 고향을 찾은 한국 거주 러시아 여성이 마주한 2025년 러시아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6살 딸이 한 말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예카테리나, 한국 이름으로는 가은이라고 합니다. 11년 전 25살에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법인에서 통역 인력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거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한 저에게 한국은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우와, 공항이 이렇게 밝고 깨끗할 수가 있구나.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무엇보다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죠. 러시아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현대자동차 연수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적응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의 사람을 만났죠.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태준 씨였어요. 가은 씨, 한국 생활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처음엔 단순한 동료의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태준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주말마다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소개해주고 한국 문화도 차근차근 알려줬죠. 러시아는 밤에 돌아다니기 위험하다고 했는데 한국은 새벽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네요.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아요. 여성 혼자 다녀도 안전하죠.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새벽 2시에 편의점에 가도 늦은 밤 지하철을 타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2년 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러시아 며느리라고 차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챙겨주셨죠. 가은아, 김치 너무 매우면 물에 씻어 먹어도 돼. 어머니, 이제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렇게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남편도 다정했고 무엇보다 이곳의 편리함에 푹 빠졌어요. 24시간 편의점, 새벽 배달, 빠른 인터넷, 효율적인 대중교통.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저희에게 천사 같은 딸 아린이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완벽한 한국 아이였죠. 러시아어는 가르치려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 러시아 말 어려워요. 한국말로 해주세요. 부모님께는 영상통화로 자주 할인이를 보여드렸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진짜 소통은 어려웠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깨졌습니다. 예카테리나, 아빠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대기가 한 달이나 된대. 상태가 위급해서 네가 와줬으면 좋겠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응급 상황이면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러시아는 아직도 이런가 싶었죠. 여보, 당장 가야겠어요. 할인이도 데리고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괜찮아요.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요.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보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인천에서 모스크바 직항이 현재 운항되지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두바이 경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18시간의 긴 여정이 될 예정이었죠. 출발 전날 밤, 할인이에게 설명했습니다. 할인아, 우리 러시아 할아버지 보러 갈 거야. 러시아가 어디예요? 엄마가 태어난 나라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할인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거기도 한국처럼 좋아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1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할인이는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에도 뽀로로 있어요? 키즈 카페 있어요? 김밥 천국 있어요? 하나하나 대답하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러시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11년 사이에 많이 변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여전히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 체크인, 스마트 패스, 로봇 안내원까지. 할인이는 신기한 듯 여기저기 구경했죠. 엄마, 여기 공항 진짜 멋있어요. 맞아요. 정말 멋있는 공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18시간 후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11년 만에 귀향. 그것도 아버지의 병환이라는 급작스러운 이유로. 과연 무엇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바이를 경유해 18시간 만에 도착한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엄마,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요? 하린이의 말이 맞았어요. 공항 조명이 어둡고 칙칙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환한 LED 조명에 익숙해진 눈에는 마치 전구 몇 개가 나간 것처럼 보였죠.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불친절했고 직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겨우 찾은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더니 러시아어로만 대답하더군요. Excuse me, where is라고 영어로 물었더니 러시아어로 말하세요. 11년 전에도 이랬나 싶을 정도로 불친절했습니다. 하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 무서워요. 입국 심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5분씩은 기본이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사관이 제 여권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한국 거주자군요. 뭐 하러 왔습니까? 아버지가 위독하셔서요. 한국에서 뭐 합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일합니다. 심사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부러움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는 그 표정. 요즘 한국 잘 나가죠. 러시아는 어떻게 보입니까?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더 기다린 후에야 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데 하린이가 계속 불평했습니다. 엄마, 와이파이 왜 안 돼요?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맞아요. 공항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있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여기서는 사치였던 거죠. 겨우 짐을 찾고 나왔는데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많이 늙으셨고 아버지는 안 계셨죠. 병원에 계시니까요. 예카테리나, 엄마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11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린이를 보시고는 당황하셨어요. 이게 우리 손녀구나. 프리벳, 하린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 뒤에 숨었습니다. 할머니가 인사하시는 거야.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하린이를 보며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러시아어는 전혀 못하는구나. 죄송해요, 엄마. 가르치려고 했는데. 집으로 가는 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가 운전하는 낡은 라다를 타고 가는데 도로 상태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움푹 파인 곳도 많고 신호 체계도 엉망이었죠. 엄마, 차가 왜 이렇게 흔들려요? 도로가 좀 안 좋아서 그래. 하린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한국의 매끈한 도로에 익숙한 아이에게는 충격이었겠죠. 언니, 한국은 어때? 도로 좋아? 오빠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아.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일반 도로도 다 깨끗하고 평평해. 부럽다. 여긴 매년 수리한다고 하는데 매년 똑같아. 차창 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풍경도 1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삭막해 보였어요.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간판들이 사라진 자리가 을씨년스러웠죠. 맥도날드도 없어졌어. 이케아도 떠났고 다 러시아 브랜드로 바뀌었는데 품질은. 오빠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하린이가 창밖을 보다가 소리쳤어요. 엄마, 저기 경찰이에요. 총 들고 있어요. 중무장한 경찰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괜찮아, 하린아. 그냥 순찰하는 거야.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11년 전보다 경찰력이 더 강화된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이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엄마, 엘리베이터 없어요? 5층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층만 되어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말이죠. 옛날 건물이라서 그래. 운동된다고 생각하자.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5층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린이는 2층에서부터 힘들어요. 안 갈래요. 하고 보챘죠. 집에 들어가니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청소도 해놓으셨고 러시아 전통 음식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배고프지?
보르시 끓여놨어. 하린이도 좋아할 거야. 하지만 하린이는 한 숟가락 먹어보고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맛없어요. 김치 없어요? 여기는 김치가 없어. 이것도 맛있는 거야. 싫어요. 라면 먹고 싶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거부하는 손녀를 보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괜찮아. 애가 피곤해서 그래. 내일은 잘 먹을 거야. 엄마는 애써 웃으셨지만 서운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이는 계속 고쳤어요. 엄마, 여기 와이파이 왜 이렇게 느려요? 유튜브가 안 돼요. 여기는 한국이랑 달라. 인터넷이 좀 느려. 싫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창밖을 보니 거리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있고 밤 9시인데 사람들이 거의 안 보였어요. 한국의 밝고 활기찬 밤거리와는 천지 차이였죠. 내일 아버지를 뵙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였죠. 다음 날 아침, 하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 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엄마가 한국 음식 재료를 좀 사오라고 하셨거든요. 하린이가 김치를 찾으니까 혹시 한국 마트 있으면 가봐. 하지만 동네에 한국 마트는커녕 아시안 마트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큰 슈퍼마켓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엄마,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리고 냄새 이상해요. 하린이 말이 맞았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죠. 한국 대형마트에 환하고 쾌적한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채 코너로 갔는데 더 충격이었어요. 시든 채소들이 대부분이었고 종류도 몇 가지 없었습니다. 이게 양배추 맞아? 오빠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신선한 채소 구하기 힘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가 봐. 한국에서는 새벽에 딴 채소를 그날 오전에 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며칠 된 것 같은 채소들 뿐이었어요. 계산대에서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카드 안 받아요. 현금만요. 네?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요. 오늘은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요. 현금 있어요? 다행히 환전해온 루블이 있어서 계산은 했지만 21세기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마트라니요. 한국에서는 동네 구멍가게도 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다 되는데 말이죠. 병원으로 가는 길에 하린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도, 투썸플레이스도, 이디야도 없었어요. 그나마 있는 로컬 카페에 들어갔는데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요? 커피요. 아메리카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커피 줄까요? 결국 진한 러시아식 커피를 받았는데 하린이가 먹을 만한 음료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음료 있어요? 초코라떼나 딸기라떼 같은 거. 애들이 무슨 커피를 마셔요? 차나 주스 드려요? 한국 카페에서는 키즈 메뉴가 기본인데 여기서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었어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구부터 충격이었어요. 낡고 음침한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엄마, 여기가 병원이에요.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한국 병원들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익숙해진 제게는 마치 공포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의자도 부족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빠, 아버지 진료 예약했지? 예약이 뭐야? 그냥 기다려야 해. 3시간은 기본이야. 3시간이요? 한국에서는 앱으로 예약하면 정확한 시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데. 하린아,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 해. 싫어요. 여기 더러워요. 의자도 불편해요. 정말로 의자는 딱딱한 나무 의자였고 곳곳이 깨져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푹신한 소파가 그리웠어요. 3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시설이 정말 열악했어요. 아빠,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의료 장비들도 구식이었고 병실도 춥고 어두웠어요. 예카테리나, 왔구나? 아버지는 많이 쇠약해 보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지내니? 네. 아빠, 정말 잘 지내요. 아빠도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금방 나으실 텐데.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거든요.
한국은 좋은 나라구나. 할인이도 건강해 보이고, 할인이는 낯선 할아버지와 무서운 병원 환경에 겁을 먹고 제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술 대기만 한 달이야. 한국은 응급수술 바로 한다며? 응.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 부럽다. 정말 부럽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TV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울한 소식들 뿐이었어요. 할인이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운 거 나와요. 한국 집에 가고 싶어요. 그날 밤, 태준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할인이는? 화면 속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거실, 편안한 소파, 큰 TV. 모든 게 그리웠어요. 아빠, 아빠 보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싫어요. 춥고, 어둡고, 무서워요. 할인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할아버지 좀 뵙고 가자.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는 걸. 인터넷은 느리고, 넷플릭스도 안 되고, 배달 앱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엄마, 치킨 시켜주세요. 여기는 배달이 안 돼. 왜요? 그냥,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새벽 3시에도 치킨, 피자, 중국집 뭐든 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사치라는 걸.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한국은 정말 그렇게 좋니? 네. 엄마, 정말 좋아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미래가 있어요. 엄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이 고향보다 타국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 어머니에게는 아프셨겠죠. 창밖을 보니 밤 9시인데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지금쯤 사람들로 북적이고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활기가 넘쳤을 텐데 내일은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한참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에 일주일은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는데 갈 때마다 한국과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간호사님, 아버지 진통제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의사 처방 없으면 안 돼요. 내일 회진 때 물어보세요. 한국에서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수액 좀 갈아주세요. 지금 바빠요. 기다리세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간호사실에 다시 가서 부탁해야 했죠. 한국 병원에서는 콜벨만 누르면 바로 왔는데 할인이는 병원에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엄마, 오늘도 그 무서운 곳 가요? 할아버지 아프셔서 가야 해. 한국 병원은 안 무서운데 여기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엘리베이터도 삐걱거리고 복도는 어둡고 벽에는 곰팡이까지. 한국의 호텔 같은 병원들과는 천지 차이였죠. 그런데 할인이가 병원에서 할 일이 없어서 지루했어요. 한국 병원에는 어린이 놀이방이나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할인아, 그림 그릴래?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게. 네. 다행히 가방에 있던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내 주었어요. 할인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인이가 그림을 완성했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엄마, 다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을 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한국 아파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와 똑같았죠. 베란다도 있고 옆에는 편의점과 놀이터도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할인이. 그런데 할인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요? 할인이는 고민하더니 종이 구석에 아주 작게 두 사람을 그렸어요. 그것도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멀리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기 살아요. 우리는 한국 살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림 위에 그려진 것이었어요. 한국 아파트 위에는 큼지막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리나, 여기는 러시아야. 러시아 국기도 그려줄래? 러시아 국기가 뭐예요? 몰라요. 그때 마침 엄마가 병실에서 나오셨어요. 어머, 우리 하린이가 그림 그렸네.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하린이가 신나서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엔 미소를 지으셨지만 자세히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니? 네. 아빠, 엄마, 저예요.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니?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린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엄마. 하린이가 아직 어려서. 11년. 11년이면 손녀에게 잊혀지기 충분한 시간이구나. 엄마는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오빠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언니,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명절 때도 안 오고, 영상통화도 자주 안 하고, 일이 바빠서, 그리고 시차도 있고, 변명이었죠. 사실은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아서 굳이 러시아를 그리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병실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하린이의 그림을 보고 계셨어요. 엄마가 보여드린 모양이었죠. 이게 우리 하린이가 그린 거구나. 할아버지, 우리 집이에요. 한국에 있는 우리 집.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한국이 하린이 집이구나. 좋은 집에 사는구나. 그리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예카테리나, 하린이는 완전히 한국 아이구나. 죄송해요, 아빠. 미안할 거 없다.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에서 크는 게 다행이지. 러시아어를 못해도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씀이 너무 아팠어요. 조국의 언어를 모르는 게 더 낫다고 하시다니.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하린이에게 물었어요. 하린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족이야. 알지? 알아요. 하지만 멀리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지? 응. 잘 모르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무서워요. 아이의 솔직한 대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태준과 통화하면서 울었어요. 여보, 나는 정말 나쁜 딸인가 봐. 부모님을 버리고. 그런 게 아니야.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지. 하지만 하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태준도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수술 일정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럼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로 바로 수술하는데 여기서는 여러 문제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11년 전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 선택으로 잃은 것도 있었다는 걸. 가족과의 끈, 뿌리, 정체성. 하린이는 여전히 언제 한국 가요? 라고 묻고 있었고, 저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10년 지기 친구 올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카테리나, 정말 오랜만이야. 만나자.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약속 장소는 모스크바 시내의 카페였는데 하린이도 데리고 갔죠. 올가를 만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10년의 세월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더군요. 와, 너 완전히 한국 사람 됐네.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그래? 나는 못 느끼는데. 농담이야? 너 걸음걸이까지 달라졌어. 그리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한국 화장품 써서 그런가? 올가는 부러운 듯 저를 훑어봤어요. 이게 하린이구나. 정말 예쁘다. 완전 한국 아이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올가의 첫 마디가 충격이었어요. 너 연봉 얼마야? 갑자기 왜? 궁금해서. 한국은 월급 많이 준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뭐, 그냥 평균 정도? 얼마인데? 할 수 없이 말했더니 올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그게 한 달 월급이라고. 나는 1년 벌어도 그만큼 안 돼. 너 정말 금수저 됐구나. 여기 의사들도 그만큼 못 벌어. 순간 미안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평범한 월급인데 한국 물가도 비싸지 않아? 비싸긴 한데 월급 대비로는 오히려 여기가 더 비싼 것 같아.
그때 다른 친구들도 도착했어요. 스베타, 마리나, 그리고 카차. 대학 시절 늘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었죠. 예카테리나. 와, 진짜 달라졌다. 다들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그 가방 진짜야? 프라다? 응. 대박. 여기선 가짜도 비싸서 못 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마리나, 너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지? 응. 그런데 월급이 한 달에 4만 루블도 안 돼. 원화로 계산하면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 못 살지. 부업도 하고 부모님 도움도 받고. 스베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 특히 우리 같은 젊은 여자들은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만 하지 지원은 하나도 없어. 한국은 어때? 한국은 출산하면 지원금도 주고 육아휴직도 있고 어린이집도 잘 되어 있어. 진짜 여기는 어린이집 자리 구하는 것도 전쟁이야. 카차가 갑자기 물었어요. 한국 여권 있어? 응. 영주권 있어. 부럽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돼? 190개국 정도? 모두가 침묵했어요. 우리는 30개국도 안 돼. 그것도 대부분 구소련 국가들이고. 올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작년에 여행 가려고 했는데 여러 제약이 있어서 포기했어. 하린이가 지루해하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엄마, 키즈 카페 가고 싶어요. 여기는 키즈 카페가 없어.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키즈 카페가 뭐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야. 카페랑 합쳐진. 와, 그런 것도 있어? 여기는 그냥 아이들 놀 곳이 별로 없어. 스베타가 하린이를 보며 말했어요. 영어도 해? 하린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하린. 이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대박. 발음 완전 원어민이네. 몇 살부터 배웠어? 4살부터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친구들이 또 놀랐어요. 유치원에서 영어를. 여기는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도 제대로 못해. 마리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언니, 한국 병원은 어때? 의료 시스템이 좋아? 정말 좋아. 예약하면 바로 진료받고, 첨단 장비도 많고, 수술 대기는? 응급이면 바로, 일반 수술도 일주일 안에는 다 해. 말도 안 돼. 여기는 맹장 수술도 한 달 기다려야 해. 카차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사실, 한국 회사 취직하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 하고 싶은데? 아무거나, 청소라도 할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명문대를 졸업한 친구가 청소라도 하겠다니. 한국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많이 철수했잖아. 알아. 그래서 더 답답해. 삼성, LG, 현대. 다 좋은 회사들이었는데. 올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 정말 운 좋다. 때를 잘 만났어. 지금은 나가고 싶어도 어려워.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부러운 거지. 네가 잘 사는 거 보니 기쁘기도 하고. 스베타가 갑자기 물었어요. 하린이 러시아어는? 못해. 그게 나을지도. 어차피 러시아어 국제적으로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고. 그 말이 너무 서글펐어요. 자국어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친구들의 자조적인 모습이. 카페를 나오면서 올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있잖아. 가끔 우리 생각해? 당연하지. 거짓말. 너무 행복해서 생각도 안 날 거야. 괜찮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예카테리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도 좀 도와줘.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10년 전엔 다 같은 출발선에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린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모들은 왜 슬퍼 보여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 특별한 나라의 시민이 된 나와 하린이는 정말 행운하구나. 주말이 되자 오빠네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빠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17살 막시미와 15살 니콜라이였죠. 언니, 애들이 언니 만나는 거 되게 기대했어. 오빠네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 집보다는 좀 나았지만 그래도 한국 기준으로는 많이 낙후된 곳이었어요.
이모, 한국에서 왔어요? 막심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키가 훌쩍 큰 게 이제 정말 청년이 다 됐더군요. 그래, 많이 컸구나. 할인이다. 와, 진짜 귀엽다. 니콜라이도 할인이를 보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할인이는 러시아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색해했죠. 저녁을 먹으면서 올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한국 대학은 어때요? 좋죠. 시설도 좋고, 교육 수준도 높고, 등록금은요? 비싸긴 한데,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저금리로. 막심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이모, 저 한국 대학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빠와 올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막심아, 갑자기 무슨.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 있으면 뭐가 돼요? 곧 성인이 되는데.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언니도 알지? 요즘 징집 연령 남성들 상황이. 응. 막심이 친구 중에 벌써 군대 간 애들이 있어. 한 명은 다치고 돌아왔고, 올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매일 악몽을 꿔요. 막심이가 군대 가는 꿈. 막심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모, 한국도 군대 가잖아요. 근데 왜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건 민주주의를 지키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2년 후엔 제대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고, 여기는 복무 기간도 확실하지 않고, 어디로 배치될지도 모르고. 니콜라이도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형 친구들 인스타그램 보면 다들 외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터키, 조지아, 카자흐스탄. 오빠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돈만 있으면 나도 애들 데리고 떠나고 싶어. 하지만 올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한국 이민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어요. 특히 러시아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우리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막심이가 갑자기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이모, 이거 봐요. 제가 만든 앱이에요. 놀랍게도 꽤 완성도 있는 프로그래밍이었어요. 와, 혼자 공부한 거야? 네, 유튜브로 독학했어요.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막심이는 정말 똑똑해요. 학교에서도 1등이에요. 올케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근데 여기서 1등 해봤자 미래가 불확실해요. 할인이가 놀이를 하고 싶어 해서 니콜라이가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잠시 후 니콜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이모, 할인이가 왜 플레이스테이션 없냐고 물어요. 아, 한국에는 게임기가 흔해서 여기는 이제 못 구해요. 소니도 철수했거든요. 막심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한국은 신작 게임도 바로 하죠. 여기는 스팀도 제한이 많아요. 오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부탁이 있어. 뭔데? 막심이만이라도 한국에서 공부할 방법 없을까? 어학연수라도. 오빠, 알아. 돈도 문제고, 비자도 문제고. 하지만 저 아이가 여기서 썩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때 올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앞으로 몇 년 후면 성인이 돼요. 우리 아이가 위험한 곳에 갈 수는 없어요. 막심이가 엄마를 달래며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모, 한국 청년들은 뭘 꿈꾸며 살아요? 글쎄, 좋은 직장, 결혼, 여행, 창업. 부러워요. 여기 청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니콜라이가 할인이와 함께 나왔어요. 이모, 할인이가 한국 학교 이야기 해줬어요. 코딩 수업도 있다고요? 응. 초등학교부터 가르쳐. 대박. 여기는 컴퓨터도 제대로 없는 학교가 많은데.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언니는 정말 잘 떠났어. 11년 전에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알았어도 못 떠났을 거야. 부모님 두고 어떻게 가? 올케가 물었어요. 언니, 한국 여성들은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자기 삶을 선택할 자유는 있어요. 여기는 여자는 애 낳는 기계래요. 경력, 꿈, 그런 거 사치래요. 할인이가 졸려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집에 가요. 여기 춥고 무서워요. 막심이가 하린이를 보며 말했어요. 하린이는 정말 행운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너도 기회가 있을 거야. 이모도 알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빠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언니, 진심으로 물어볼게.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해? 글쎄, 예전엔 그냥 먼 나라였는데, 지금은 복잡하지. 하지만 러시아 사람 개인에 대한 반감은 없어. 오히려 안타까워해. 그래도 비자는 어렵겠지. 오빠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막심이가 매일 물어.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잠든 하린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이는 아직 모르겠지만 조카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인데 단지 태어난 곳이 달라서 미래가 불확실한 한국이 주는 기회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면회를 가니 아버지는 의식도 또렷하시고 말씀도 하실 수 있었어요. 예카테리나, 오늘은 하린이도 데려왔구나. 네. 아빠, 하린이가 할아버지 뵙고 싶어 했어요. 사실 하린이는 병원 가기 싫어했지만 그래도 데려왔죠. 아버지는 하린이를 보시며 러시아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녀가 정말 예쁘구나. 건강해 보이고 제가 통역을 해주니 하린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한국어로 한 인사를 제가 다시 통역했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린아, 너는 한국이 좋니? 제가 통역해주니 하린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한국이 최고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카테리나, 내가 병원에 누워서 많이 생각해봤다. 무슨 생각이요, 아빠? 한국이라는 나라 말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 궁금하구나.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한국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서울의 야경, 강남거리, 한강공원, 우리 아파트 단지. 이게 정말 한국이냐? 뉴욕인 줄 알았다. 네, 아빠, 제가 사는 동네예요. 아버지는 감탄하셨어요. 내가 현대차에서 일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났었다. 정말 부지런하고 똑똑했지. 그때는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왜요? 이제 알겠구나. 나라를 발전시키려는 열정이었어. 그 결과가 이거구나. 간호사가 들어와서 약을 드리고 나갔어요. 한국 병원과 달리 무뚝뚝하고 불친절했죠.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여기 병원 시설을 보면 한국은 어떻니?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선진적이에요. 그래. 러시아는 여전히 50년 전에 멈춰 있구나. 그때 하린이가 태블릿으로 한국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셨죠. 그게 뭐니? 한국 교육 만화예요. 하린이가 좋아해요. 교육 만화? 화면을 보여드리니 과학 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놀랍구나. 공부를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도 있구나. 러시아는 여전히 암기식 교육인데 아버지는 하린이가 만화를 보며 깔깔 웃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예카테리나, 너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을 선택한 건 말이다. 처음엔 서운했다. 딸이 조국을 떠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빠, 하지만 이제 보니 네가 옳았어.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곳으로 간 거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특히 하린이를 보니 더 확실해진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아빠도 한국에 오시면 좋을 텐데.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나는 이제 늙었어. 하지만 너와 하린이는 다르지. 미래가 있어. 그때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더니 말했죠. 수술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봐라. 이게 러시아의 현실이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아. 한국이었다면 벌써 수술하고 회복 중이었을 텐데. 그래. 그래서 네가 한국에 있는 게 다행이야.
적어도 할인이는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잖니. 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이거 봐라. 네가 어렸을 때야. 소련 시절의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그 시절엔 러시아도 강대국이었죠. 그때는 러시아도 자부심이 있었어. 우주에 처음 사람을 보냈고 과학기술도 뛰어났지. 지금은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있지. 발전은 멈췄어.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아버지는 할인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인아,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니? 제가 통역해주니 할인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좋아. 그게 맞아.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축복이란다. 그리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예카테리나, 할인이에게 러시아어를 꼭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네? 하지만, 물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어, 중국어, 그리고 미래의 언어들이야. 러시아어의 국제적 위상은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씀이 너무 슬펐어요. 자국어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인정하시다니. 아빠, 그래도 러시아는 아빠의 나라잖아요. 그래, 내 나라지. 하지만 더 이상 자랑스러운 나라는 아니야. 적어도 지금은. 그때 창밖에서 군용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가 무서워하며 제게 매달렸죠. 엄마, 무서운 소리 나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한국에서는 이런 소리 들을 일이 없겠지. 네, 한국은 정말 평화로워요. 그게 진짜 선진국이야.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진짜지.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예카테리나, 약속해다오. 뭘요, 아빠? 할인이를 훌륭한 한국 사람으로 키워다오. 러시아를 그리워하게 만들지 마라. 아빠, 그리고 너도 더 이상 러시아를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싶은 곳, 그곳이 네 진짜 고향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절대 미안해하지 마라. 네가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건 잘한 일이야. 병실을 나오면서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할인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신대. 할아버지도 한국 오시면 좋겠어요. 한국 병원은 깨끗한데. 그날 밤 부모님 집에서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시는데. 알아. 나도 들었어. 아빠 말이 맞아. 엄마도 인정하셨어요. 처음엔 서운했어. 왜 딸이 러시아를 떠나야 하나 싶었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엄마, 할인이를 보면 알아. 완전히 한국 아이야. 밝고, 건강하고, 자신감 있고. 러시아 아이들과는 달라. 엄마는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러시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해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하지만 할인이는 달라. 눈빛부터 다르더구나.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적어도 희망이 있잖니. 여기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때 뉴스에서 또 우울한 소식이 나왔어요. 엄마가 급히 TV를 끄셨죠. 할인이가 볼까봐. 한국은 이런 뉴스 없겠지. 북한 관련 뉴스는 가끔 나오지만 일상생활엔 전혀 영향 없어요. 부럽구나. 정말 부럽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일주일 예정이었던 방문이 2주로 늘어났지만 더 이상은 있기 힘들었어요. 할인이도 계속 보채고 저도 한계였죠. 떠나기 전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요. 오빠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언니, 막심이 부탁 다시 한번 할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 줘. 최선을 다해볼게. 막심이가 할인이에게 작은 선물을 줬어요. 직접 만든 나무 인형이었죠. 할인아, 이거 러시아 전통 인형이야. 잊지 마. 할인이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땡큐 라고 인사했어요. 올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할인이 정말 부러워요. 자유롭게 미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니콜라이는 할인이를 보며 말했어요.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아침 일찍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배웅을 나왔죠. 아버지는 병원에 계셔서 못 오셨고요. 도모대도보 공항으로 가는 길, 할인이가 신나했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응,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야호, 아빠 만난다. 공항에 도착하니 출국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죠. 다들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 같았어요. 체크인을 하는데 옆 카운터에서 한 청년이 울고 있었어요. 출국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죠. 제발요. 저는 유학생이에요. 학교로 돌아가야 해요. 미안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할인이가 무서워하며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요? 그냥 비행기를 못 타서 그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한국의 스마트한 시스템과는 천지 차이였죠. 직원들은 불친절했고, 줄은 길었고, 모든 게 수동이었어요. 엄마, 한국 공항은 로봇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 곧 한국 갈 거야. 드디어 출국 심사대에 도착했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유심히 봤죠. 한국 영주권이네요. 언제 돌아올 겁니까? 글쎄요. 아직 계획은 없어요. 심사관이 의미심장하게 쳐다봤어요. 행운이네요. 한국 영주권이라니. 도장을 받고 나오는데 왠지 씁쓸했어요. 내 나라를 떠나는데 행운이라니. 면세점은 썰렁했어요. 서방 브랜드들이 다 철수해서 살 곳도 별로 없었죠. 엄마, 여기는 왜 이렇게 가게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들 침울한 표정이었죠. 떠나는 사람들의 무거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탑승 시간.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안도감이 들었어요. 할인아, 이제 진짜 집에 간다. 좋아요. 한국 간다. 두바이까지 5시간. 다시 인천까지 9시간. 긴 여정이었지만 갈 때와는 기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두바이 공항에서 환승할 때 할인이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는 러시아보다 밝아요. 그래. 이제 무서운 곳은 지나갔어.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김밥을 사 먹었어요. 공항에서 파는 비싼 김밥이었지만 너무 맛있었죠. 엄마, 김밥이다. 드디어 한국 음식. 할인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어들자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정말 집에 돌아온 거구나.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든 게 달랐어요. 그리고 여기 따뜻해요. 밝아요. 맞아요. 공항 전체가 환했어요. LED 조명이 대낮처럼 밝혔죠. 입국 심사대로 가는데 한국인 전용 자동 게이트가 있었어요. 할인아, 엄마랑 같이 여기로 가자. 우와, 기계예요. 얼굴 인식하고 지문 찍고 10초 만에 통과했어요. 러시아에서 30분씩 기다렸던 게 거짓말 같았죠. 수화물을 찾고 나오니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할인이가 달려가 안겼어요. 우리 할인이 많이 힘들었지? 아빠. 러시아는 너무 싫어요. 춥고 어둡고 무서워요. 태준이 저를 안아줬어요.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보. 그냥 한국이 최고야. 정말이야. 공항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도 명확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잘 작동하고. 여보, 장모님은 어떠셨어? 많이 서운해하셨어. 하지만 이해해 주셨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할인이가 창밖을 보며 신나했어요. 아빠, 편의점이다. 저기 CU도 있고 GS도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동네야.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도로가 정말 매끄러웠어요. 러시아의 울퉁불퉁한 도로가 악몽 같았죠. 여보, 러시아는 정말 11년 전이랑 똑같았어.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 그래도 가족들 만나서 좋았잖아. 좋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팠어. 특히 조카들 보니까 집에 가까워지자 익숙한 풍경들이 보였어요. 깨끗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상가. 엄마, 우리 집이다. 진짜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니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인이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러시아 아파트에 삐걱거리는 계단이 떠올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진짜 집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아, 정말 집이다. 따뜻하고 밝고 편안한 우리 집. 하린이가 자기 방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내 방이다. 내 장난감들 다 있어. 저도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아, 정말 좋다. 집이 최고야.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러시아는 당분간 안 가도 되겠네. 응. 아마 한동안은.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죠. 가게들의 네온사인, 가로등, 아파트 불빛들. 이곳이 진짜 내 집이구나. 그날 밤, 하린이를 재우며 물었어요. 하린아, 이제 집에 와서 좋아? 네. 너무 좋아요. 다시는 러시아 안 갈래요. 가끔은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야지.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 오시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뭐라 답하기 어려웠어요. 하린이가 잠든 후 태준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확실히 깨달았어. 한국이 진짜 내 나라야. 그동안 몰랐어? 알긴 했는데 이번에 확실해졌어. 러시아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태준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잘 선택했고. 응.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밖에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1시인데도 배달이 되는 나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러시아에 다녀와서야 알았죠. 여보, 치킨 시킬까? 좋아. 30분 후 따뜻한 치킨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일상적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 진짜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지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월요일 아침, 하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 엄마, 오늘 급식 뭐 나오는지 알아요? 불고기랑 김치찌개래요. 와, 맛있겠다. 러시아에서 하린이가 먹을 게 없어 고생했던 게 떠올랐어요. 한국 학교 급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새삼 감사했죠. 학교 앞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 가은 씨, 러시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어떠셨어요? 러시아도 많이 발전했겠죠?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어요. 회사에 출근하니 동료들이 반겨줬어요. 가은 씨, 잘 다녀왔어요? 네. 덕분에. 러시아는 어땠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병원에서 수술 대기가 너무 길어요. 헐, 진짜요? 한국은 응급수술 바로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카드 결제도 제한적이고, 인터넷도 느리고, 동료들이 놀라며 들었어요. 와,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네요. 맞아요. 살면서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퇴근 후 마트에 들렀어요. 깨끗하고 밝은 매장, 신선한 채소들, 다양한 상품들. 러시아 마트와는 차원이 달랐죠. 어서 오세요. 포인트 적립 도와드릴까요? 친절한 직원의 인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셀프 계산대에서 편하게 계산을 마치고 앱으로 포인트도 적립했죠. 러시아에서 현금만 들고 다녔던 불편함이 떠올랐어요. 집에 가는 길에 하린이 학원을 픽업했어요. 엄마, 오늘 영어학원에서 스피치 대회 연습했어요. 잘했네. 뭐에 대해 발표할 거야? 우리나라 자랑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영어로 발표할 거예요. 순간 뭉클했어요. 하린이에게 한국은 당연히 우리나라였던 거죠. 저녁을 먹고 하린이가 숙제를 하는데 태블릿 PC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아주세요. 러시아 조카들이 떠올랐어요. 구식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그 아이들. 하린아, 너는 정말 행복한 거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그래요? 다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한국 아이들에겐 이게 당연한 일상이죠. 밤 9시,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어요. 하린아, 엄마랑 편의점 갈래? 좋아요. 아파트 앞 편의점에 갔어요. 24시간 영업, 밝은 조명, 다양한 상품들. 와, 신상품이다.
엄마, 이거 먹어봐도 돼요? 러시아에선 밤 9시면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았죠. 그것도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고, 계산할 때 교통카드로 삑 소리와 함께 결제 완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가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CCTV도 곳곳에 있고, 경비원도 순찰 중이었죠. 엄마, 왜 웃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서. 다음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예약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니 바로 검진이 시작됐죠. 최신 장비로 30분 만에 모든 검사 완료. 결과는 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상 소견 있으면 자동으로 알림 갑니다. 러시아 병원에서 3시간 기다렸던 게 거짓말 같았어요. 주말, 가족이 함께 한강공원에 나갔어요. 아빠, 치킨 시켜요. 그래, 뭐 먹을래? 배달 앱을 켜니 수십 개의 치킨집이 떴어요. 30분 후 한강 둔치로 치킨이 배달됐죠. 와, 한강에서 먹는 치킨은 더 맛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러시아에도 이런 공원 있어요? 있긴 한데,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지는 않아. 한국이 최고네요. 그래. 정말 최고야.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완전 국뽕에 취했네? 맞아. 진짜 국뽕 제대로 들었어. 러시아 다녀와 보니 확실해. 그때 할인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또 가족 그림이었죠. 이번엔 한강을 배경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엔 큼지막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할인아, 이번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려줄래? 응. 할인이는 화면 한쪽에 작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국 오면 좋겠어요. 그럼 행복할 텐데. 순간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날 밤, 러시아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할인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오늘 한강에서 치킨 먹었어요. 통역을 해드리니 엄마가 웃으셨어요. 좋았겠구나. 러시아는 오늘도 영하 20도야. 오빠도 화면에 나타났어요. 언니, 막심이가 한국 대학 정보 좀 보내달래. 알았어. 정리해서 보낼게. 고마워. 아, 그리고 한국 생활 계속 자랑해줘. 왜? 그래야 애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거든. 희망이 생기고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태준이 말했어요. 조카들 불쌍하다.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는 거겠지. 응. 그래도 우리는 정말 복 받았어. 이런 나라에 살 수 있어서. 창밖을 보니 여전히 도시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배달 오토바이가 다니고 편의점은 영업 중이고 거리는 안전했죠.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11년 전엔 그저 새로운 기회를 찾아왔던 나라. 이제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운 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1년 만에 러시아를 다녀온 가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6살 할인이의 당당한 외침처럼 진짜 고향은 매일 눈 뜨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새벽 배달, 안전한 밤거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사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도 공유해서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